확인성 들어가죠. 4편 302절에 127강 826페이지에 무효동 확인성 첨가하는데 요거는 이제 취소하고 다른 점만 딱딱 챙겨놓으면 되는 거죠. 의 무효동 확인성이 뭐냐? 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성이다. 그래서 무효등이라고 할 때는요, 어떤 처분이 있는데 이러한 처분의 효력의 유무죠. 효력의 유무, 그 다음에 이러한 존재 여부죠. 존재하는 이러한 판단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이게 이제 청구하는 게 뭐냐면,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 이거하고, 유효 확인 청구소송 되죠.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존재 확인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존재 확인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을 우리가 얘기한다. 결과적으로 이제 성질상 실효 확인소송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종류도 갔을 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 확인 소송이 이제 전형적 확인 소송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 중에서는 필요성 나오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무효는 효력이 없는데 뭐라고 소송 제기하나? 확인을 받았다는 거죠. 확인한 것은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따지면 무효 확인은 엄밀히 따지면 형성소송이 아니야. 항고로 볼 수 없어. 뭐 엎어달라는 게 아니고 효력이 없는 거 없다고 이제 그냥 확인만 하는 거거든. 그러면 무효인데 왜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지? 이게 천데 이게 필요성인데 처분 등의 무효와 부존재의 차이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고율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무효인 처분이 외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처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행정은칙에서 집행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위험성이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겠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외관이 그래도 뭐냐면 처분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무효 확인은 그야말로 무효 확인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무효 확인 소송의 성질은 굳이 따지자면 뭐냐면 물론 확인 소송입니다. 확인 소송이 맞지만은 그러면서 이런 준 항고 소송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무효 확인을 받으면 효력이 없는 것처럼 되는 느낌이 있겠죠. 무효등의 확인소송의 재판관할 취소하고 똑같습니다. 즉 소재지를 관할한 행정법원, 피고의 수재를 관할한 행정법원이 1심 관할 법원이다.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해서 이송과 병합이 가능하다. 우리 알고 있었죠, 그죠? 확인하는 거죠. 무효등 확인소송의 당사자 나오는데 아까 전에 잘 알다시피 이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겠죠. 그래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라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요. 피고는 당연히 처분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적용조항 되게 중요합니다. 기타라고 하니까 시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중요한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무효 확인 소송의 당사자에서 무효 확인 소송의 원고 적용 나옵니다. 원고 적격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35조가 무효 확인 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취소하고 똑같죠? 그래서 뭐냐면 무효 확인을 구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 적격이다. 무효 확인 소송이 나오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원고 적격이거든요. 똑같은데 이게 왜 이게 왔었냐? 취소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옛날에는 다르다고 인정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제 있는 자인데, 분명히 이제 우리가 법 조문이죠. 그래서 우리 조문에서는요, 이런 조문에서는 분명히 이런 말만 있는데 원고 적격에서 보충성 확인이 이러한 보충성인데 이러한 보충성을 요구하는 경우하고
보충성을 요구한다는 견해. 한다는 견해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어요. 않는다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보충성을 요구한다는 견해가 이게 이제 과거 약설이에요. 이게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틀린 답이라. 여기 이제 과거인데, 여기 이제 과거의 견해인데, 요걸 이름을 뭐냐면 즉시 확정 이익설이라고 해요. 즉시 확정 이익이 있어야 된다. 즉시 확정 이익설이라고도 표현하고요. 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현재입니다. 현재의 다수라고 이런 판례가 변경됐어요. 과거의 판례는요, 보충성을 요구했어요. 과거의 판례는 보충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현재의 판례는 뭐냐면, 그냥 법률상 이익만 쓰면 된다 해가지고, 법률상 이익설로 바뀌었어요. 그냥 알겠는데, 도대체 뭐 보충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 비법학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행정소송을 처음 보는 거죠. 따지고 보면 소송 들어왔을 때 민사소송을 안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법관들은 뭐냐면 소송하게 되면 민사소송이 더 중요한 거야. 그 사람들은 거의 기본으로 깔리고 거기서 약간 다른 점이 이제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행소송입니다. 이행하라는 이행소송이죠. 근데 이행소송은 잘 알다시피, 자, 한번 봐봐요. 내가 어떤 놈한테 집을 샀어. 잔금까지 다 줬어. 근데 인마가 등기를 안 해줘. 그러면 내가 법원에다가 저놈이 내보고 등기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죠. 그 이행소송이라고. 대부분의 있잖아요. 계약은 다 뭐냐? 싸이가 말이죠. 우리 대학에서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 노래 불러주러 안 온다. 그럴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럼 안 온다. 그럼 와서 노래 불러달라고 청구하겠죠. 그게 바로 이행이야. 그래서 민사는 이행소송이 도로 기본이라고. 도로 이행을 안 했을 때 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민사는 네가 계약을 했을 때 원하는 게 뭐냐 할 때 이행을 시켜주세요 이거잖아. 그래서 이행소송이 잘하다시피 민사에서는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럼 행정소송 인정 안 되느냐? 아니야. 행정소송 당사자 소송도 대체로 뭐냐? 이행소송이야. 내가 광주에서 뭐냐면 광주 사태 내가 피해를 봤어. 그럼 보상하는 법률에서 뭐 지위를 확인해달라 이런 소송 하겠어요? 아니지. 그냥 돈 주세요 이거야. 대부분 다 이행소송이라고. 물론 대부분이 대체로지, 물론. 대체로 이행소송. 이행소송만 있다, 이건 아니고, 이행소송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항고소송의 경우는 법정 항고소송만 인정하잖아. 그래서 항고소송만 이행소송이 없는 거야. 그래서 특이하니까 항고소송에서 이제 처분하는 것은 행정의 핵심적인 작용인데 법원이 직접적으로 처분해라, 말아라. 이런 소리 행정부 듣기 싫다, 이거지.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특이한 형태지. 이행소송이 인정 안 되는 게 대단히 특이한 형태고, 행정소송해가지고 다 그런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구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배상소송 합니까? 사실 민사의 일종이지만 국가배상소송 따로 얘기하면은, 국가배상 뭐예요? 돈 줘라 이거야. 이행소송이야, 이게. 국가배상도 이행소송이야. 부당이득 관한 청구소송. 부당이득 관한해라 이거잖아. 이것도 이행소송이라고. 그런데 옛날에 어떤 걸그룹이 있었는데 걸그룹에서 뭐 싸움 나가지고 저거 회사하고 소속회사하고 싸움 나가지고 뭐 계약 무효 확인을 구한다 이런 소송이 나왔길래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녹화된 게 있어. 내가 그 소송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민사는 이행이라고. 뭐 돈을 줄 걸 안 준다든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약속 지켜라 이런 이야기지.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안 맞다는 거야. 왜냐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원래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드물어. 왜냐하면 뭐 계약이 효력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대로 끝나는 거지 뭐. 그럼 자기가 이행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자기가 거기서 이야기 안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굳이 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했어. 해달라. 없으면 안 하면 끝이지. 뭐. 굳이 소송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무효를 확인한다는 거는 이행소송이 있는 데서는 굳이 무효를 확인할 이유가 있나? 보통 없는 거야.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죠? 실무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보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효 확인한다고 해가지고 뭐 되는 것도 아닌데, 뭐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도 없는데, 사람들 다 뭐냐, 이기적인 활동을 위해서 소송하는 거야. 내 주머니에 들어올 것도 없는데 무효 확인을 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굳이,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 하는 거야, 있나. 그 말 속에서는 뭐냐 하면은, 그럼 왜 무효 확인을 구할까? 이행소송이 있는데, 이행소송이 더 좋지. 내가 원하는 걸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소송의 목적이거든? 원하는 걸 해주니까 이행소송이 더 좋은데, 이행소송이 왜 없을까? 이행소송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행소송이 없어서 또는 안 되니, 성질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굳이 무효 소송을 구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익이 있을 때, 이 말이 뭐냐? 보충성이야. 다른 방법이 없었고, 원래 이행소송은 좋은데, 그거야. 그러면 이행소송이 있다면 굳이 무효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이야기라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보충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효 확인 소송 구해오면, 그럼 법관이 뭘 보냐면, 이행소송을 청구할 상태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먼저 보게 되는 거야. 그게 민사에서 만든 원칙이라고. 민사에서는 법관은 대체로 재판하기 싫잖아. 그런데 행정법에서는 보다시피 그냥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만 표현했지 보충성을 요구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어. 즉 보충성의 요구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어. 명문도 없는데 굳이 과거의 판례가, 옛날의 판례가 보충성을 요구해가지고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익이 따로 존재해야지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이행소송인 제도가 없을 때만 인정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보충성 요구에 대해서는요, 다시 얘기하면은 입법례를 보면 이러한 보충성의 요구에 대해서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있잖아요. 지금 무효동 확인소송입니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 나라도 있어요. 독일하고 일본에 있어요. 근데 독일은요, 명문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필요 없다. 왜냐면 민사에서 요구할 때가 있으니까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보충성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뭐냐면 보충성을 요구한다고 갔어. 여러분들은. 여기 권위주의적인 거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냐? 우리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우리나라는 아예 명문의 규정이 없어. 우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거야. 명문이 없다는 거죠. 명문이 없는 거지. 명문이 없다. 이게 표현이야. 없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야. 우리나라는 수능법에서 요구하지도 않는데 인정한 적이 있어.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되냐? 일본에 같은 경우는 독일은 도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해놨는데 일본은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뭐냐? 좀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요즘 들어서 뭐냐면 요구한다는 이 조항을 축소 해석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완화시킨 거죠. 완화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완화시킨 거지. 무슨 말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구한다 할 때 그 요구하는 조건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좀 넓게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판례가 변화를 가져왔어.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가 변경됐거든요. 판례가 이런 변경됐어요. 변경된 이유가 뭐냐? 첫째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럼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부분인데 두 번째가 뭐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은 또 하나가 뭐냐? 상대방이 사는데 무효 확인을 왜 하냐? 효력이 없다는 걸 왜 확인하냐? 그것도 충분한 이익이 있다는 거죠. 즉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데 무효 확인 소송도
무효를 확인하는 것도 이러한 구제의 실익이 있다는 거죠. 구제의 실익이 있다. 첫째는 뭐냐면 아까도 봤지만은 집행의 위험성, 외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의 이러한 위험성, 무효인 조세 부과 처분이라고 할 때 행정청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는 측면도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거부 처분에서 재처분 의무 부과하잖아요. 무효동 확인수송의 기판력에도 재처분 의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돼요. 재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중요합니다. 간접 강제까지는 인정이 안 돼요. 이것도 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보충성인데, 그래서 이제 과거하고 지금의 내용인데요. 자, 바뀐 내용 한번 볼까요? 828페이지 보면 판례가 보면 나오죠. 1번 조세 부과처분의 부존재 확인은 부존재임을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생긴 조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이라고 할 것이고, 또는 무효 확인 다 좋아요. 이게 뭔 뜻이냐면 무효나 부존재는 뭐가 없어요? 공정력이 없어. 그러니까 성격 문제로 다툴 수가 있어. 그러면 뭐 네가 뭐 세금 냈는데 조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관심이 아니잖아. 네 세금 낸 거 아까워가지고 그거 돌려받으려는 거잖아. 그럼 네가 조세 환급 청구 소송하면, 민사로 청구하면은 그 법원에서 알아가지고 무효 확인까지 다 해주잖아. 그런데 굳이 무효 확인 소송을 왜 하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럴듯하죠? 근데 안 맞는 얘기야.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집행 부정지원칙 적용되죠. 그럼 무효인 행정행위도 강제집행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 무효고 취소는 상대적인 거고 판결 나봐야 하는 거고, 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고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보는 입장이 다 다르다고. 강제집행할 수 있어. 그러면 뭐냐, 세금 일단 세금 안 내면은 내 집 날라가는데, 물론 무효 확인 받으면 나중에 가서 뭐 돌려받을 수 있겠지. 그거는 진짜 복잡한 문제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이야기는 가만히 들어보면 세금 일단 내놓고 나서 찾아가라 이런 얘기잖아. 근데 무효 확인 미리 받아버리면 내가 세금 안 내고도 되잖아. 그건 이익이 있으니까 다 무효 확인을 구하는 거지. 국민들이 뭐 바보라 가지고 뭐 동바도 아닌데 삽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확인의 건 그 대상인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서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인 바 나오죠. 이게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이야기가 다른데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이런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보충성을 요구한다 이 말이야. 알아들어야 돼요. 보충성 글자 하나도 안 나와도 이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보충성을 요구한다. 노트만 딱 정해가지고 보충성 말 안 나오면 틀리는 거지 뭐. 2번도 마찬가지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하나에 당사자의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지의 불안이 있어서 그 판결로서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이렇게 있는데 넘어가요. 판례가 바뀌었어. 82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즉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이 말이에요.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서 규정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 적격이 있다고 봐야 되고, 이와 별도로 무효 확인성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판례가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변경된 지가 오래 안 됐잖아요. 오래 안 됐다. 그 밑에 전원합의체라는 말은 판례 변경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기자들이 막 판례 변경된 거 딱 뉴스 나오잖아요. 그게 다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전원합의체, 대부분 전원합의체 판결은 언제 한다고 미리 예고가 돼요. 그럼 큰 사건의 변화가 있구나. 예, 그날 보면 쫙 판례가 변경됐던 전원합의체라거든요. 전원합의체가 꼭 판례 변경할 때만 하는 거 아닌데 대체로 판례 변경할 때 많아요. 피고 적격 똑같아요. 처분층이 한다. 기타 적용조항, 이 기타가 아니에요. 되게 적용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취소송에서 다 거의 다 인정되잖아요. 취소송이라는 규정 중에서 무효동 확인소송에 적용되는 것, 되지 않는 것.
후작에서 적용되는 것, 되지 않는 것. 당사자에 적용되는 게 이게 문제가 기본 틀이야. 되게 중요해. 그래서 책을 쓸 때는 이게 간단하게 쓸 수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데 공동소송, 소송참가, 행정의 소송참가, 당사자에 관한 기타의 조항도 무효동 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 이건 뭐 됐고 적용되는 거에 별 신경 안 쓰고 적용이 배제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첫째로 뭐냐? 아주 중요하죠. 이게 이제 답으로 나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책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더 간단하고 더 깔끔하고 보기도 좋으니까 굳이 뭐 거지같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슬쩍 지나가기 쉽죠. 그래서 이러한 무효동 확인 소송에 이러한요, 잘 알다시피 이러한 취소송이죠. 이러한 취소송의 이러한 규정이 준용이겠죠. 이러한 준용 또는 적용다조인데요. 준용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거 나오는데 대부분의 건 다 되잖아요. 그러면 되지 않는 거 나오겠죠. 않는 것만 외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거죠. 그럼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되는 것도 안 될 것처럼 보이는 되는 것도 있겠죠. 그거는 외워야 되죠. 뭐가 있습니까? 집행부정지 같은 것들. 집행정지. 사실은요, 우연은 처음부터 처분이 효력이 없는데 무슨 집행이 정지, 아니 생각도 있는데 집행부정지 또는 집행정지가 라는 규정이 적용된다. 그건 특이한 사례니까 시험에서 자주 답으로 나오죠. 자, 적용이 안 되는 거 나오잖아요. 안 되는 거 나올 때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뭐냐면 첫째로 뭡니까? 쟁송의 이러한 제기간의 제한. 왜? 쟁송 제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쟁송 제기간의 제한을 두면 쟁송 제기간이 지나면 권리구제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급적이면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입장에서는 쟁송 제기간 제한하면 안 되죠. 그런데 뭐 때문에 합니까? 공익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불확정한 상태를 빨리 해소하고 싶어서 하는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야. 언제나 무효 확인해도 괜찮아. 번역에 변동이 안 오니까 불안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난다. 그래서 이제 무효 확인 소송, 쟁송 제기할 제한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도 마찬가지야. 행정심판을 미리 거치도록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정부 스스로가 시정할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취소는 시정할 기회가 되지. 또는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이행을 시정하는 것은 이행해주면 되는데 무효인 행정위를 행정층이 어떻게 뭐 유효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런 것들은요 무효인 경우는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죠. 뭐 굳이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은 잘 안 하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서는 중요한 것은 사정 판결. 이거 적용되지 않고 시험 자정 것은 간접 강제 이런 적용돼. 그러면 이제 재처분하면 준용이 돼.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깨알같이 나오는 거야. 대충 썼지만 시험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소송의 제기, 집행부정지인데 집행부정지가 적용되고 쇠 변경 가능하죠. 그래서 무효동 확인소송을 취소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뭐냐면 당사자 소송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소송의 확인소송의 심리 들어가는데 중요해요. 자, 나왔는데 이제 이런 것을 나는 이제 이번에 좀 시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셔가지고 충분히 여유있게 강의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진짜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입증 책임이 나왔어요. 자, 입증 책임은요 잘 알죠?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인데 잘나시 오늘 통설과 판례가 뭐예요? 통설과 판례가 주장하는 놈이 그래서 주장하는 놈이 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법률 요건 분류설 이랍니다. 그죠? 또는 입증 책임 분배설 같은 말이죠. 입증 책임 분배설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건 말은 그렇게 쉬운데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란 뜻이에요. 원칙적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입증 책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전번에 봤던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입증 책임에 변화가 있죠. 그래서 도로원자는 그 정보 처리한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따로 있으면은 그거는 거기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닐 때는 원칙적으로 뭐냐? 주장한 놈이 책임을 진다 이거잖아요. 그렇지만은 한번 봐봐요. 근데 그러면 봐봐요. 이러한 취소가 있어요. 그럼 취소에서는 처분이죠.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다, 위법하다. 이거 문제냐. 그러면 적법하다는 주장은 누가 하겠냐면, 처분층이 할 거고, 위법하다는 주장은 누가 하냐면, 원고가 하겠죠. 그럼 피고는 내가, 네가 뭐, 적법하다고 인정해봐. 참, 네가 뭐야, 위법하다고 인정해봐. 상대방은 네가 적법하다고 인정. 그러면 누가 먼저 얘기했을까, 이거야. 누가 먼저, 적법하다고 인정했을까, 이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서는. 취소는 표록 있죠. 세금 내라 그랬죠. 자, 세금 내라 소리를 먼저 했어요? 아니면 이 처분이 위법하니까 난 세금 낼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어느 게 먼저 나왔어요? 세금 내라는 얘기 먼저 했죠. 누가? 처분청 쪽에서 처분한 정을 제가 먼저 했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처분의 누구를 말까? 적법성을, 중요해. 이러한 적법성을 누가? 피고 측에서. 처분청 이러한 피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무효는 어떻게 되냐? 무효의 경우인데, 무효는 뭐냐? 무효는 지금 당사자가 뭐라고 해요? 하자가 중대하고도, 그건 됐어. 명백하대. 입증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렇게 명백하면 누가 입증해야 될까? 원고가 입증해야 돼. 그래서, 처분의, 위법성을. 사실 하자가, 정확하게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는 뜻이지,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는, 위법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누가?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건 쉽잖아요. 그럼 뭐 집행정지할 때, 집행정지할 때, 잘 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 누가 입증했어요? 당연히 그거는 주장하는 쪽에서 해야 되지. 청구하는 쪽에서 해야 되지, 보통은. 사정판결도 마찬가지잖아. 사정판결도 만약에 이 사정판결에 사유가 있다. 공익에 위해가 된다. 그건 누가 입증해야 됐어요? 당연히 행정청이 입증해야 되지, 피고가. 그건 사정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죠.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선결 문제죠. 잘 알다시피. 무효동 확인소송은 뭐냐? 공정이 없어요. 따라서 무효동 확인소송은 뭐냐면, 무효동의 확인소송은 이건 뭐냐면 행정소송에서 이러한 무효 확인소송으로도 할 수 있고, 자기는 근데 자기는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무효를 통해 이러한 무효라는 취지의 취소 소송으로도 가능해. 행정소송이고. 심지어는 뭐냐? 민사소송으로도 가능하다.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 그러면 민사법원도 선결 문제로 무효를 확인해 줄 수도 있다. 여기 되는 거야.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효동 확인 판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효동 확인 판결에서, 효력인데, 효력은 제3자도 효력이 있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무효동 확인 판결도 기성이 있겠죠. 그건 되고요. 당사자인 행정처가 그 밖에 관계행정처럼 기소한다는 똑같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용이 되는 규정이 뭐냐면, 그거는 준용이 되는데, 아까 전에 이거 적용 안 되는, 즉, 간접 강제, 재처분 의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는데, 간접 강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간접 강제는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거부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에서의 기속력은 두 개 다 미쳐. 근데, 무효동 확인 소송에서는 재처분 의무에 대한 규정만 준용된다고 나와있지? 이건 나와있지 않아. 그래서 이 판례를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판례를 보면 828페이지의 부정설 법적 보호 이익설인데요. 내용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위반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하거나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구제를 하고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히 해결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업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 대상으로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기능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 확인소송을 항고소송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게 뭔 소리냐면 항고란 말은 원래 국가가 내린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이야. 사실은 무효란을 확인한다는 말은 은격이면 변화가 없으니까 항고가 아니지. 그러나 준항고를 인정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처분 등의 확정 판결의 기속력 및 재처분 의무에 관한 소송법 제30조를 준용하겠다. 즉 재처분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말은 나와. 그런데 간접 강제는 안 하지. 그러니까 재처분 의무가 있으니까 지금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실효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여기까지가
무효동 확인소송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요거 외에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를 한번 읽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교과서 있는 판례를 꼭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부작위 위반 소송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